페이지 21번. 이전 고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비사업 시행자가 시장 군수인 경우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 준공인가를 받아야 된다. 시장 군수는 준공인가 받아야 안 받아야? 시장 군수 안 받죠? 시장 군수 등은 준공인가 전에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제가 국토계획법 도시화법에서 계속 나올 때마다 아주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 이전에 관한 내용을 공부해 고시한 날의 다음 날에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비사업에 따라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종전 건축물에 설정된 저당권 등 등기된 권리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맞죠? 저당권 등 기타 부수적인 그런 권리들도 새로운 권리에 이전을 하게 된다. 한국공사인 사업시행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한 경우에도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준공검사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자체적으로 준공인가 처리를 했어요. 또 할 필요 없죠, 당연히. 20번 틀린 것은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위반을 위해서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기본원칙 맞는 말이고요.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해서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시장 군수 등이 인정하는 주택단지 안에 있는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해서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마감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서 주변에 이제 주거환경, 그러니까 노후불량 건축물이라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뭐 공원이나 도로 같은 주차장 같은 기반설도 다 고려를 합니다. 안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이 현지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간단하게 현지조사해서, 그리고 너무나도 명백히 노후불량이 아니다, 재건축을 할 그런 필요가 없다 판단할 때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도조사는 필요한 경우에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 군수등이 재건축 사업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 지체 없이 국장에게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틀렸죠? 누구한테 제출합니까? 특광도지사에게 하는 거고, 시장 군수 등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그때는 딱 해줘야 돼요. 시장 군수 등 그러면 여기는 이제 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5번 틀렸고, 23번 청산금 틀린 것은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 청산금을 분할 징수할 수 있다. 맞죠? 본래는 이제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으면서 청산금이 확정이 되고, 청산금을 결정하고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날 확정이 되는 거예요. 환지처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날부터 청산금을 지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정관 등이 정한 바에 따라서 청산금을 분할 징수,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분할 나오면 우리 공법에서 다 맞다. 예.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의 가격은 그 토지의 규모, 위치, 용도, 이용 상황, 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해서 평가해야 된다.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시장 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 군수등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 지급해야 돼요. 청산금 징수할 권리, 이것은 또는 지급받을 권리는 공법상 채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몇 년이에요? 5년. 민법상 채권이 10년이고 공법은 5년, 짧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은 소멸시효는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확정돼서 언제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이에요.
그냥 소멸시효로 5년 하면 되는데 언제부터 진행되는가 하는 것까지 알아야 돼요.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 5년. 5번 시행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해서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언제 압류해야 돼요? 전에 압류. 전에. 24번 관리처분계획 옳은 것은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 안에 있는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해야 된다. 아니고 포함하지 않는다.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의 기준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으면 관리처분의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전원 동의 받으면 달리할 수 있다. 사업 시행자는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자, 기본 원칙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후에 철거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라든가 범죄 발생 가능성이 있는 그런 폐공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건축물 소유자 동의를 받고 시장 군수 등의 허가도 받아서 철거할 수 있다. 동의 및 허가 이것은 꼭 기억을 못 하더라도 이제 시장 군수의 허가는 여러분들 나중에 또 깜빡할 수 있어요. 이제 있는가 없는가 까먹어서 틀리더라도 괜찮아요. 그것은 원래는 이제 이 건축물 수야 동의 이것만 좀 정설할 수도 있고 약간 억압적인 분위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 허가까지 받으라는 말인데 거기는 이제 그렇게 포인트는 아니고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도 철거할 수 있다는 사실 그거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돼요. 그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종전토지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다시 또 이제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이제 건축물 철거도 해야 되고 사업 공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 수익 못하는 것이 원칙이죠. 네, 원칙보다 예외를 많이 물어보니까 다만 시행자 동의 받으면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또 건축물 등에 대한 손실 보상 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주관경 개선 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공동 이용소를 새로 설치해야 된다. 예? 무슨 뭐 설치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구체적인 그런 공사는 사업 시행 계획 따라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주관경 개선 사업이죠. 주관경 개선 사업의 사업 시행자 공동 이용시설 이것은 관리처분 계획이 아니고 그냥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거쳐서 정비 기반시설 공동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지문에 나왔지만 여러분들 안 봐도 되겠습니다. 지문 한번 읽는다고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왜냐하면 뭔 지문을 봤을 때 이게 말을 바꿔냈을 때 그 말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보는 게 전혀 의미가 없어요. 똑같은 말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내가 틀린 거는 말은 하지만 여러분들 보지 말라는 건 볼 필요 없어요. 지문에 또 나올 가능성이 많지도 않고 많으면 또 정리를 어떻게든 해드리죠. 많지 않기 때문에 안 한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빨리 지워버려도 상관없어요. 지문에서. 25번 정비사업 시행자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고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글쎄요. 그건 인가를 받으라는 말인데 사업 시행자 변동에 따라 권리 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 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분양 설계 변경이 수반되면 권리관계가 변화가 있어요. 내 권리관계가. 근데 그는 이제 사업 시행자의 변동에 따라 권리 의무의 변동이 있다는 것은 내 권리가 바뀐다는 게 아니고 이제 상대방이 바뀌는 거야. 상대방이. 사업 시행자가 A였는데 B로 바뀌었어요. 그럼 내가 A한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B로 변동되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 질적 변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신고만 해도 됩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매도 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매도 청구권 하는 것도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이 사람만 토지 등 소유자잖아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그리고 누가 조합원이 되냐면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돼요. 그래서 이제 사업 시행계 인가 고시 후에 뒤에는 지웠네요.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 후에 이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이 사람에게 혹시 동의할지 여부를 이제 30일 이내에 촉구를 합니다. 회신을 촉구해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촉구. 그럼 이제 촉구 받은 날부터 몇 달, 얼마 안에 2개월 이내에 회신을 해줘야 돼요. 뭐 계속 반대하겠다 회신할 수도 있고 아무 말도 안 하면 동의한 거예요, 반대한 거예요? 당연히 반대한 거죠. 반대한 거. 그럼 이제 이날로부터 다시 2개월 이내에 여기서 동의하지 않느냐는 사람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여기 하나만 가진 사람 있죠. 건축물만 가진 사람, 토지만 가진 사람에게 뭐 한다? 매도 청구하는 매도 청구. 그 매도 청구. 이 매도 청구에 따라서 매도 청구 결과에 따라서 뭐 사업 시행 관리 청구이죠. 매도 청구에 따라서 매도 청구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당사자 간의 가격이 협의가 안 될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판결, 법원의 판결까지 진행될 수 있죠. 그래서 요 절차 끝내고 나서 관리처분계획은 이제 수립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에서 이게 뭐 정비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도 추산액까지 결정했는데 나중에 판결이 바뀌어서 여기 액수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정비사업비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은 신고하면 된다. 자, 이것은 뭐 그렇게 큰 액수 변화도 없을 것이고요. 변화 있다 하더라도 불가피한 거잖아요. 그죠? 사업시행자가 지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법원의 판결에 따른 거죠. 그러니까 신고. 주택 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임대주택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한다. 주택 분양받은 권리를 포기하면 이 사람은 이제 이 사람에게 임대주택도 공급하고 청산금도 줘야 되겠죠. 이제 보상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대신에 이 사람이 포기한 그 건축물을 일반 분양으로서 다 벌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권리관계에 큰 영향을 안 미칩니다. 계산 착오, 오기, 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 정정이에요. 그래서 100제곱미터 할 것을 1000제곱미터 썼다든가 뭐 이렇게 오기 이런 것, 계산 착오 이런 것들을 이제 정정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이익을 받는 자가 생겼어요. 중대하다, 경미하다. 불이익을 받는 자가 생겼어요. 그럼 중대한 거예요. 이것은 인가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계산 잘못해서 다른 이 사람이 뭐 원래 1000인데 100으로 계산해서 다른 사람한테 100인데 110씩 줬어요. 그러면 1000으로 하다 보면 여기 있는 다른 사람 10씩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단순 오기라고 해서 그렇다고 경미한 건 아니에요. 내 거가 지금 희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인가를 또 받아야 돼요. 검증을 해야 돼요. 통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정관 및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변경에 따라 관리 처분 계획을 변경한다. 이것도 이제 신고하면 되는 건데 자 정리하면요. 1번 분양 설계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다. 거기서 앞에 있는 말 몰라도 돼요. 분양 설계 변경을 수반한다 그러면 권리관계 영향이 미쳐요. 40평짜리 아파트 하기로 했다가 30평으로 바꾼다든가 이러면 설계 변경이 수반되면 분명히 나의 권리에 영향을 미쳐요. 2번 판결에 따라 바꾸는 것은 불가피해요. 이건 법률에 따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법원의 판결을 내가 어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만약에 이걸 인가 못 받는다 그러면 법원의 판결을 시장 군수가 무시한다는 건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판결에 따라 하면 뒤는 되는 거 허용되는 거예요. 법률에 따라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판결에 따라는. 자, 그다음에 4번은 이제 분양받을 권리를 포기한 사람에 대해서 청장 보상금이 늘어나더라도 이것은 그 사람이 분양받을 분양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걸로 벌충하면 돼요. 4번은 왜 문제가 됐죠? 만약에 차고 오기 누락 이 말만 나오면 그것은 경미하다고 보면 돼요. 근데 뒤에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다 했으니까 이건 중대한 거고. 5번은 정관 변경할 때 그냥 변경합니까? 인가 받아야 돼요. 인가 받아야 돼요. 인가 받은 것에 따라서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한다. 앞에서는 인가해 주놓고 뒤에서 인가 안 해주면 돼요? 아니죠. 신고하면 돼요. 사업시행계획 인가 받았어요. 그에 따라서 관리처분 계획 변경합니다. 근데 인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사업시행계획도 경미하기 때문에 신고만 해도 되는 사항이 있다고 쳐요. 그럼 신고를 해서 사업시행계획 변경시켰어요. 그거를 변경하는 관리처분계획도 경미하겠죠.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관이나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하는 것은 앞에 있는 것에 불가피한 흐름이고 이것은 신고만 하면 된다. 앞에서 인가를 받았던, 신고를 했던, 인가 받았다면 어차피 인가를 또 해줄 거고 신고사항이라면 경미하니까 신고하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2번과 4번, 5번은 같은 말로 보면 돼. 판결에 따라 인가 받은 사항에 따라 이렇게 하면 돼요. 무슨 계획에 따라 하는 것도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법적인 계획이니까 같은 말로 같은 걸로 취급해도 상관없어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 농지법 같은 데 나올 수 있어요. 무슨 계획에 따라 이러면 그것은 그냥 허용되는 행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드렸고, 자 26번 틀린 것은 사업 시행자인 지방공사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하면 시장, 군수 등의 준공 인가를 받아야 된다. 지방공사는 받아야 돼요. 시장군수는 안 받지만 시장군수는 준공인가 전에 사용 허가를 할 때 동멸, 그리고 공동택은 세대별, 그리고 토지 환지 등을 할 때는 구획별로 사용 허가를 할 수 있고,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 고시 쓴 날의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맞고요. 준공인가에 따른, 그리고 이제 그 관리처분계획 아닐 때는 준공인가 고시 다음 날 정비구역이 해제가 됩니다. 근데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가 있던,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가 있던 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보지 않아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받고 27번 다음 페이지 1번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공급하는 방법이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공부를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나서 지우세요. 이 문제는 관리처분 방식이나 건축물을 공급하는 방식이나 환지로 공급하는 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정수, 관 할 수 있죠. 재건축 사업은 환지만 할 수 있어요. 재개발 사업은 건축물을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것 가능합니다. 재건축 안 되고. 3번처럼 우리 법에서 없어진 것들을 안 내요. 도시환경 정비사업 이런 거 안 냅니다. 볼 것도 없고. 4번처럼 주거환경 관리사업 이런 거 안 내요. 5번에 재개발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해놓고 이걸 답으로 했는데 이것도 답도 아니에요. 사실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주택을 공급하는 거지 건축물을 공급하는 게 아니에요. 건축물과 주택은 같은 말 아니거든. 재개발 사업은 건축물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죠? 뭐 상가든 공장이든 다 될 수 있잖아요. 재개발 사업. 그래서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문제 지문에도 없어진 제도를 지문에다 내면 안 돼요. 서로 실제 시험에 낸다 하더라도 공부할 때는 내면 안 돼요. 공부한 사람이 정신없고 헷갈리는데 실제 시험 내면 그런 것들은 그런 걸 대비해서 공부하면 안 되니까 어차피 버리는 거고. 1번은 지우고요. 2번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정수, 관 이거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또는 확대를 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존, 정비, 개량하는 방법을 할 수 있다. 1호 방식 맞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해서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조성해서 토지 등 소유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외인 건설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처럼 1번 문제가 잘못된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1번에는 건축물 그랬는데 2번에 보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건축물이 아니에요. 명확히 주택 이래야 되거든요.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이렇게 한정이 돼 있어요. 이제. 그리고 실제 1번 같은 문제가 이제 나오지도 않고요. 실제. 그래서 지우라고 한 겁니다. 4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환지도 가능할 수 있죠. 재건축 사업은 환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자. 3번 정비사업 시행 방식 틀린 것은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에는 정비사업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근데 실제 시험은 토지 등 소유자인 지정개발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시험에서.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해서 공급하거나 아니면 그냥 토지만 잘 다듬어서 나눠 갖는 것,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할 수 있다. 재건축 사업은 주택, 부대, 복리시설, 오피스를 건설 공부할 수 있고 4번 주택단지 안에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역 여건이나 주변의 환경으로 보아 사업 시행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정비구역으로 보는 사업에 한정한다.
그러니까 주택단지 밖에 있는 것은 본래 그냥 보너스로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의미로 보시고, 이건 법조문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건데 지금 안 바뀌었는데 자세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주택단지에 있지 아니한 건축물도 정비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긴 있죠. 재건축사업. 오피스텔은 얼마 이내? 100분의 30 이하. 100분의 50이면 뭐 거의 뭐 주기 전도된 거죠. 주택이 목적이고 그걸 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오피스텔로 사업을 지원하는 성격만 있는 거예요. 100분의 30 이하. 개선사업 틀린 것은 자력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23조 1항 1호 방식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되 토지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공남 공고일 현재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기본은 동의 안 받는 게 원칙이에요. 1호 방식은 우리한테 큰 피해를 주거나 뭐 그런 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동의 안 받는데, 공사 등을 지정하려면 동의 받으라고 했는데 그 후단에 있는 것은 뭐 틀리게는 절대 안 할 거예요. 2번 2호, 3호, 4호 방식의 경우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장 군수이 직접 하거나 역시 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 공사 등과 그 건설업자 등을 공동으로 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야지. 수용 2호, 3호, 4호 방식에 따른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공남 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 예정 구역의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세입자는 공남 공고일 3개월 전부터 해당 정비 예정구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그리고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의 각 동의를 각각 받아야 된다.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4번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세입자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지문들은 지금 함부로 내면 안 돼요. 2분의 1 이하니까 3분의 1 이하도 동의를 안 받는다고 봐야 되는 게 맞아요. 이런 말들은. 근데 이제 시험에 나오면 3번을 어쩔 수 없이 4번도 틀렸다고 일단 하셔야 돼요.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시장군수 등은 천지지변 그 밖에,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명확히 이제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세입자가 세대수의 세입자 세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1인 경우에는 동의 필요 없죠? 그건 이제 어떤 구체적인 사례니까. 3분의 1 이하면 뭐 기준이니까 좀 잘못됐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문제가 좀 그런 것들은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잘 안 내요. 그렇게. 시장 군수 등은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서 긴급히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는 토지 등 소유자, 세입자의 동의 없이 직접 또는 등을 시켜서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맞죠? 그런데 왜 3번을 보류한다고 그랬냐면, 3번은요, 우리 법이 이제 복잡하게 돼 있어요. 법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3번 문제도 틀린 거예요. 만약 하나만 골라라. 저는 3번 골라야 돼요. 3번은 명확히 틀린 거예요, 사실은. 조문을 내가 까먹었는데, 이게 24조 2항인가? 안 쓰겠습니다, 조문은. 어쨌든 24조의 시행 방식. 24조에 2항일 것 같은데, 여기서, 23조에 1항에 1호, 2호, 3호, 4호 방식. 그리고 이걸 혼용 방식이 있어요. 1호 방식은 그냥 누가요? 이제 등이 하면 되고, 등을 시키려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받으라. 이렇게 돼 있고, 2호, 3호, 4호 방식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이상의 동의 및 세입자 과반수 동의를 받으라.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세입자 세대수가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세입자 이거 그러하지 않다 했어요. 대통령을 들어보면 세입자 세대수가 2분의 1 이하인 경우, 임대주택이 충분히 건설되어 있는 경우, 세입자 무시가 무시가 아니죠. 여기 배려하고 있죠. 그리고 1호, 3호, 4호 방식인 경우 세입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했어요. 그럼 이 내용까지 우리는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시험 범위예요. 그러니까 뭐만 동의받아야 하는 게 세입자는 2호만 동의받는 거예요. 2호만. 그래서 명확히 이제 뭐 이게 그 전에는 이걸 맞는 말로 처리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강의하기 전에 틀린 말이에요. 분명히. 대통령을 안 물어본다 그러면 이것도 맞지만 법조문을 전체적으로 하면 2호, 3호, 4호는 세입자 동의 안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내더라도 조금씩 점점 정밀해져요. 강의도 더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하고 출제하는 사람도 더
조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저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또 실제로 합격해서 시험장에 가서 이런 게 있으면 또 이제 이거 아니라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하면 자기도 검토를 해보면 맞는 말이거든요. 검토하기 전에는 이 말이 틀린 말이 몰라요. 근데 모를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검토하기. 검토해보면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3번은 틀린 거예요. 수용 방식만 세입자 동의 받는 거예요. 수용 방식만. 그래서 오히려 환지 관리 처분은 안 받는다고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시험에 나오면 여기는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나면 환지도 받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환지나 관리 처분은 세입자 동의 없어요. 뭐만 있다? 수용 방식만. 그래서 세입자는 정수환관에 시옷 여기만 시옷 있잖아요. 세입자 여기도 시옷 해서 여기만 있다. 오히려 이렇게 지금 딱 연결해서 알아야 되는지. 막연하게 1호 아니면 세입자 동의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세입자 동의 확실하게 연결해서 알아야 돼요. 4번은 뭐 기준으로 친다 그러면 3분의 1 이하 했으니까 2분의 1 이하일 때는 안 받으니까 뭐 4번은 뭐 틀렸다고 볼 여지가 약간은 있는데 이제 3번은 오히려 명백히 틀렸어요. 3번, 4번 둘 다 틀린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틀린 걸로 보고 5번 옳은 것은 재건축. 재건축은 정비사업조합만 시행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 틀린 말이죠. 이제 재건축을 정비사업조합이 할 수도 있고 시장군수가 할 수도 있고 지정개발자가 할 수도 있고 시장군수가 직접 재건축하는 경우에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1번, 2번은 같은 말인데 그럼 그죠? 뭐 하나의 지문이죠. 알고 보면 할 수 있죠.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시도이사에게 당해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신청해야 한다. 이거 이제 정비계 입안권자에게 안전진단을 신청하는 겁니다. 입안권자에게. 시장군수 등은 재건축 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할 때는 안전진단 결과만을 검토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지역의 뭐 도시 계획이라든가 주택의 어떤 수요라든가 이런까지 이제 주택 시장 같은 거 다 고려를 하죠.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거 막 5번은 지워야 되겠네요. 문제가 너무 재미가 없네. 맛이 하나도 없네 문제가. 의미할 게 없어요. 뭐 너무. 6번 틀릴 것은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은 과반 동의를 받아 등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한국감정원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뭐 누구라 하는까지는 암기 안 해도 됩니다. 이제 신탁업자와 한국감정원은 재개발만 가능하고 재건축은 안 되는데 그걸 한번 시험을 냈다가 출제 오류 발생해서 좀 출제한 사람이 망신을 톡톡히 당한 게 있었는데 2번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과반 동의 받으면 등 건설업자 이들하고 공동할 수 있다.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은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 등 토지택공사 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거 이렇게 틀리게 안 합니다. 과반수를 2분의 1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함부로 안 바꿔요. 이런 것들은. 자. 근데 이게 이제 이 출제 유래를 보면 그때 몇 회인가는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제 사업 종류가 6가지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거 재개발 사업은 2분의 1 동의받아 등등등 한국감정원과 공동을 할 수 있다. 재개발만 얘기 연결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건축 사업은 2분의 1 동의받아 이거 할 수 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2분의 1 동의받아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예만 맞고 이런 한국감정원 이런 데 나오면 틀렸다는 걸 찾으라는 건데 2분의 1 아니거든요. 과반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2분의 1고 과반수조차 모르고 출제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망신 나간 거죠. 여도에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뭐 대통령령에 있는 이걸 찾으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나 제대로 알고 있을 것이지. 이것도 모르면서 안 나와요. 그렇게 한번 그래서 다 전부 정답 처리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걸 그 문제를 보고서 이 사람이 지금 3번을 2분의 1 이렇게 했네요. 이제 이걸 바꾸진 않습니다. 과반수 2분의 1 과반수를 거의 안 바꿔요. 그런 것들은. 시장 군수 등은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 등으로 해당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해서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사나 지정개발자에게 해당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해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대신이니까 대행이에요. 대신. 대행제도 말하는 겁니다. 5번. 시장 구성은 토지동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에도 해당 조합이나 토지동 소유자를 대신해서 직접 사업을 하거나 토지대공사 등 지정개발자에게 해당 조합이나 토지동사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뭐 누가 하고 누구에게 하는가 여기까지 공부하려면 정리하면 너무 어렵고요. 대행제도는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나올 것을 대비해서 대행제도까지 또 조문을 다 사사히 뒤져서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래처럼 사업이 지연된다. 조합원들이 합의가 안 될 것 같아요. 사업 시행 계획서 하려고 그러면 아까 과반수 필요했잖아요. 그 100분의 10 늘으려면 3분의 2가 필요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 다툼이 있으면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사업을 포기해서 없애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계속 유지시키는 게 공익을 위해서도 또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기 때문에 할 때는 대행할 수가 있어요. 대신 시행. 시행자가 바뀐 거 아니니까 누가 비용을 부담한다? 시행자가 부담한다. 근데 계약 같은 거 체결할 때는 누구 이름으로 한다? 그러면 시행자가 그냥 하는 거예요. 대행자의 이름과 시행자의 계산으로. 이수건처럼 앞뒤가 똑같으면 틀려요. 앞뒤가 달라야 되거든. 시행자의 이름과 대행자의 이름과 시행자의 계산으로. 그걸 앞뒤가 같게 할 수가 있어요. 시행자의 이름과 시행자의 계산으로 또는 대행자의 이름과 대행자의 계산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대행자 나오면 앞뒤가 같으면 안 돼요. 달라야 돼요. 대행자의 이름. 이제 우리 법조문에는 대행자 자기의 이름과 시행자의 계산으로 했는데 그걸 뭐 자기라고 하지는 않을 거고 시험에서는 대행자의 이름과 시행자의 계산으로 해요. 그래서 그 계산 문제라서 아까 이제 시행자에게 부담을 지울 때는 어떻게 해라? 시장구수 승인받고 해라.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지 돈 안 쓴다고 펑펑 쓰면 안 되잖아요. 시장구수 승인받으라. 7번.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에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천재지변으로 긴급하게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 직접 할 수 있죠. 고시된 정비기에서 정한 정비사업 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위법부당, 부도, 파산, 목적 달성할 수 없다 이럴 때는 그냥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하세요. 뭐 취소가 됐다라든가 이런 말은 뭐 어디나 나오더라도 어디에 그 말이 있고 어디에 그런 단어가 있는가를 구별하려고 하지 말고 그랬어요. 이건 뭐요? 이발사죠. 재건축은 제외한다 그랬잖아요. 이발사. 재개발 사업에서 사업시행 예정 시기로부터 2년 동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 근데 정비사업 예정일로부터 고시된 정비기에서 정한 정비사업 시행 예정일로부터 이것까지 읽는 순간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재개발은 2년 동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 그냥 기기적으로 외워라. 이발사. 추진위원회가 시장 군성의 구성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조합이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때. 이제 이게 앞에 있는 것은 제가 뺐어요. 왜 뺐냐면 원래 정비역 해제해야 되는 것은 추진위원회 추설사 2년, 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이 사업 시행인가 신청하지 않은 것은 정비역 해제 사유이기도 하고 시행자를 바꿀 수 있는 사유이기도 하고 공통적이니까 쉬운데 이것은 그래 어쩌면 쉬울 사유. 그 3번 지문을 안 봐도 그 후단에 있는 것은 나오면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거 문제가 있는데 이러면서 찾을 수가 있어요. 맞다고. 틀린 말이 아니라고. 근데 앞에 있는 조문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너무 헷갈려서 안 돼요. 그 앞에는 안 본다. 저는 알지만 여러분들 하라고 안 할게요.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되고 조합 설립인가 되고 몇 년 동안 사업 시행인가를 신청 안 했어요? 3년 동안. 그럼 정비역을 해제해야 되는 사유이기도 하고 해제해야 된다고 해서 꼭 해제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들 의견도 듣고 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하면서 정비사업을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제 몇 년 동안 사업 시행인가 신청 안 했을 때 3년. 아까 이발사는 이제 재개발 사업에서는 사업 시행 예정일부터 하는 말이 있지만 그 무시하고 재개발하면 2년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하시고. 4번 이제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얼마 이상이요? 2분의 1. 그리고 토지동소야 얼마가 시장군성이 사업 시행에 동의했습니까? 과반수. 그리고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와 토지동 소유자 절대수 3분의 2 이상이 시장군성의 사업 시행을 요청할 때 4번, 5번에 있고 8번은 지워버리고요. 9번 틀린 것은
10번까지 보고 10분 쉬겠습니다. 조합은 조합설립가를 받은 후에 총회에서 경제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된다. 경제입찰 원칙이에요. 수의계약은 경제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렸지. 3회라고 써있으면 3회라고 할 거예요? 강의를 잘 들어야지 왜 책을 보고서 그런 말을 못해요. 조합원은 100명 이하일 때는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경제입찰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토지등수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사업시행가를 받은 후 규약에 따라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된다. 토지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인데 토지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해줄 거예요. 아까 이 사람이 쓴 문제에도 얘하고 구별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장이 있어요. 모호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토지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할 때는 조합을 설립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거든요. 하지만 토지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일 때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 소유자가 규약을 작성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을 명확하게 구별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좀 모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렇게 말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20명 미만이기 때문에 조합을 안 만드는 경우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 문제를 풀면서도 이 말하고 다른 일반적인 말하고 막 헷갈리게 좀 돼 있어요. 이제. 자, 그럴 때는 꼭 경제입찰 아닐 수도 있다. 이제 조합이 아니니까 정관이라는 말 대신에 규약이라는 말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규약이 정관하는 말. 규약이 정관하고 똑같은 거예요. 법인일 때는 정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4번 시장구성이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또는 토유택공사 등이나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후 경제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그런데 이 말도 실제 시험은 절대 이렇게 안 나와요. 수의계약의 사유가 대통령의 열거가 돼 있어요. 그 사유에 해당될 때. 그 입찰 금액이 얼마 이하라든가 아니면 2회 이상 유찰됐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열거돼 있어요. 그때 하는 거지. 여기만 봐서는 이 법조문은 이렇게 돼, 법조문 언뜻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이렇게 되면 출제 오류예요. 사실은 그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써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만 봐서는 선택적인 것 같잖아요. 수의계약 해도 되는 것 같잖아요. 아무 때나. 그죠? 그게 아니에요. 수의계약 하는 것은 제한 딱 돼 있어요. 근데 1번처럼 조합일 때는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딱 하나이기 때문에 괄호에다가 써놨지만 여기 시장 구속할 때는 유찰된 경우 아니어도 그 입찰 금액이라도 계약 금액 같은 거 굉장히 낮을 때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것이 쭉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직접 안 썼을 사람이지 수의계약은 선택적인 게 아니고 그건 보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법에는 언뜻 보면 또는 해서 선택적인 것 같지만 실제는 보충적이기 때문에 실제 시험은 이렇게 절대 안 내요. 이거보다 터무니없는 그런 법조문을 내가지고 맞다고 막 우겨가지고 관철시킨 문제도 없는 건 아니지만 실제 이성적인 출전이 들어가면 이렇게 안 내고 이걸 경제입찰을 해야 된다. 수의계약은 그걸 물어볼 거예요. 이제. 근데 뭐 너무 그 입찰 금액, 그 계약 금액 같은 거 다 하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2회 이상 유찰되는 경우에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이것만 아시고 보겠습니다. 시공자를 선정하거나 관리처분 계획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관경 개선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아까 나왔던 그 지문이죠. 앞에 시장 구수 등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경우를 이제 전제한 거예요. 이제 아까 설명했습니다. 주민대표회가 법이 정한 경제입찰 방법에 따라 또는 경제입찰에 유찰돼서 수의계약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서 추천하면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여기는 추천할 수 있다고 됐네요. 10번 안전이단 틀린 것은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재건축 정비계획 위반을 위해서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하려는 자가 위반을 제한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몇 분의 몇? 10분의 1. 근데 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도 재건축 사업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천재지변이라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사업 예정 구역에 있는 여기는 이제 정비 예정 구역 안 그러고 이제 사업 예정 구역 이런 말 쓴 거예요. 대신에 구별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얼마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얼마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 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안전 진단 실시가 되고. 그리고 이제 노후불량 건축물 중에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 그 토지 등 소유자가 안전진단 실시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 실시 요청할 수 있다 하는 거고, 이게 이제 2번, 3번, 4번 사유가 세 가지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뭐라고 했어요? 10분의 1. 그리고 혹시라도 10분의 1 답이 안 보이면 또는이라고 되어 있는가. 여기는 재건축이니까 누가 나와야 돼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10분의 1 갖고 틀리게 하겠지만 혹시 그게 답이 아니면 그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지. 뭐 내진 성능 또는 사업 예정구역, 정비 예정구역 이런 것들을 구별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거 안 바꿔요. 그런 것들은. 5번 제 요약집에는 이제 그냥 참고사항 2번, 3번만 해놨는데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사유가 있을 수는 있어요.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하는 자가 위반을 제한하기 전에 해당 정비 예정 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 실시 요청하는 경우에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요청인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걸 뭐 숫자를 바꿔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만 이건 권리관계도 아니고 안전진단 할지 말지 여부 결정하는 건데 60일 너무 길어요. 사업시행계획은 60일이에요. 관리처분계획조차 30일이에요. 인가 여부 결정하는 것이. 근데 안전진단 한 것도 아니고 안전진단 할지 말지 하는데 이제 60일은 너무 길어서 30일인데 5번을 답으로 처리할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 왜냐하면 이걸 공부하면 또 이제 안전진단 전문기관에게 현지조사를 맡길 수가 있는데 현지조사 20일도 공부해야 되고 또 하다 보면 그럼 한도 끝도 걷잡을 수 없는 것도 이제. 그래서 여기는 뭐 그렇게 5번은 보지 말고 10분의 1 건축물이 부속 토지자 이거는 확실히 알아달라 이거예요. 5번은 무시해도 됩니다. 10분 쉬었다가 보겠습니다.